안녕하세요.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기술 세미나의 전력전자공학 소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게 된 한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한경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력전자공학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고요.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강연들 중에 아마도 전력전자공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변환을 하는 기술들이 요새 새로운 이슈들로 그리고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력전자공학은 전기공학, 전자공학에서 주로 가리키고 있는 학문인데요. 전력전자하고 전자로 끝나기 때문에 전자공학에만 속한다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력전자공학은 전자공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들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이 전자 디바이스인 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전력 제어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 전기공학, 제어공학 등의 분야의 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력, 전자, 그리고 전기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합쳐져서 완성된 연구 기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에너지 제로 에너지 빌딩들이나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셨을 것들은 인버터, 컨버터 이런 장치들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단어들에 해당하는 개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력전자공학을 설명하기 위한 본 자료에서는 5가지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력전자공학이란 그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성 기술도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술, 전력전자의 최신 기술은 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전력전자공학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전력전자공학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 무엇 같으세요? 근데 하드웨어에 안에 있는 회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SSD라는 그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전에는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우리 저장 장치를 보시면 그 저장 장치 데이터 전원의 저장 장치를 보신다 그러면 실제로 모터가 돌아서 디스크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었죠. 요즘은 SSD로 해서 이렇게 모터를 실제로 돌리거나 디스크를 돌려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 그 하드디스크를 기억하시는 세대의 분들은 이거 보시면 바로 아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시는 히트싱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전력전자공학은 그냥 전자회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전자 분야에서도 이걸 다룹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의 전력전자공학이라고 하면 전력을 다루는 전력전자공학의 일부 기술에 대한 걸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공학에서 다루는 것,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것, 같은 인버터, 컨버터에 해당하는 전력전자공학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태양광 에너지 셀이 보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태양광 에너지 셀, 태양광 전지가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공장인지 가정집인지 모르는데 가운데 보시면 가정집으로 보이죠? 예, 그런 곳에 지붕에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 셀이 붙어 있어서 태양광이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사실은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그거 다 쓰기도 하지만 잘 아실 테지만 발전된 전력을 좀 충전해 놨다가 다시 개통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바로 태양광 발전은 DC 전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직류 전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플러그 컨센트에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전원은 AC 전원이에요. AC 전원은 잘 보시면 플러그 컨센트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동그랗게 생긴 두 단자에서 교류, 그러니까 1초에 60번을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교번하는, 바꾸어대는 그런 전류 시스템, 전원 시스템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컨센트로부터 받아서 만약에 노트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폰 충전기나 이런 데 사용하실 때 보면 아주 작은 전원 단자를 하나 탁 끼우시는데 그때는 그 컨센트와 같이 구멍이 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DC로 변환돼서 직류 전원으로 변환돼서 공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붕 위에 태양광 에너지 전력 쌀 태양광 전지를 보시는 것, 요거는 DC 전원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DC 전원을 발생시켜서 우리 집에 있는 컨센트에서 뽑아서 써야겠죠. 왜냐면 전자제품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자제품들의 대부분은 컨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단상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태양광 전지에서 만든 DC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DC-AC 컨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바로 전력전자공학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좀 얘기해보자면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변환, 제어, 전달하는 기술과 학문을 전력전자공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이의 핵심 기술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C, 교류를 DC, 직류로, 그리고 DC를, 직류를 또 DC로, 직류로. 보실 때 DC를 DC로 전환한다 라고 하면 왜 굳이 DC를 DC로 전환하는데 이 전력전자공학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DC 전원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전압의 전원이 있고요. 낮은 전압의 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핸드폰에 사용하시는 전원은 사실은 배터리 자체만 본다 그러면 3.6V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노트북, 태블릿 PC의 전원은 17에서 19V, 조금 더 넘게는 24V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레벨이 다른 전압의 사이즈, 전압의 크기가 다른 DC에서 DC로 변환하는 것도 전력 변환 기술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이 개념이 전력전자공학이 시작된 기초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C를 또 AC로 바꾸는 것도 그 기술에 해당하겠고요. 자, 지구상의 어떤 시스템이든 에너지는 그 효율을 최적화해야 되는 상태로 만듭니다. 왜냐면 지구상의 어떤 시스템이든 효율 100%짜리 시스템은 없어요. 특히나 인간이 만든 기술은 더욱이 그렇죠. 효율 100%를 넘어서 효율을 더 증대하고 싶지만 사실은 장치에서 장치로 어떤 에너지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이 10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AC-DC, DC-DC 에너지 변환 시스템, 전력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인버터나 컨버터 시스템도 사실은 에너지 100%가 안 됩니다. 발전된, 우리가 지금 수력 발전이나 어떤 이런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원이 에너지 효율이 100%가 안 되는데 그 에너지 효율이 100%가 안 되는 게 송배전 계통을 타고 우리 집까지 어떻게 와서 그 오는 과정이 변압기도 거칠 것이고 송전선도 거쳐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배달이 되는데요. 그 배달된 에너지가 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컨버터를 통해서 또 우리 집 컴퓨터나 핸드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100%가 안 되는 장치를 통과해서 왔을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력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인버터, 컨버터의 역할 중에 하나는 에너지 효율을 조금 더 높여본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100%가 넘지는 않습니다. 자, 전력전자공학은 에너지 소스만을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에너지를 모터를 제어하거나 하는 전원으로서 변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 전력전자공학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하는 기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장면이죠.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데서도 DC를 DC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합니다. 원래 현대의 전력전자는 그 전력전자 공학이 시작된 이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8년에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죠. 예, 그 소자를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SCR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게 현대의 전력전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애플 노트북이 보이시고 모니터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와 애플 그 노트북, 아이패드 이렇게 되어 있는 장치의 왼쪽에 조명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전력전자 공학의 그 반도체 소자가 개발되기 전에 그렇다면 그전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썼을까? 워드 레오나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를 속도 제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전력을 변환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직류 전동기를 제어함으로써 동기 발전기, 그게 교류 전력을 생산하고 또 그렇게 발전된 교류 전력이 유도 전동기와 동기 전동기를 또 구동시키는 그런 형태의 워드 레오나드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반도체 소자의 개발과 발전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굉장히 작은 회로로 작은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다음 그림은 뭘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자에 대한 겁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진 우리 지금 요새 반도체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반도체 기술은 전력전자에만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이 아닙니다. CPU나 이런 데이터 처리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 이런 거에 안에서도 사실은 전력을 아주 미소한 전력을 반도체를 이용해서 기억한다거나 처리한다거나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반도체 소자는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영역 이런 것들은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을 통해서 이제 접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접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를 이용하는 어떤 특정 반도체 이용 기술을 또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AC, DC 전원 그리고 개통이나 발전소에서 이게 보내지고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주 원시적인 발전 시스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워드 레오나드 시스템을 했는데 그 직류전동기, 동기발전기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냥 전동기, 그냥 발전기가 아니라 또 전기기기 쪽으로 들어가면 전기공학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 이 발전기가 공급하는 에너지를 조금 더 고급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경량화 시키는 것에 또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인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름 짓는데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이마트, 전자랜드 뭐 이런 데를 가보시면 인버터 세탁기, 인버터 에어컨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워드 레오나드 시스템을 이 인버터가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굳이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AC 전원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인버터라는 전력 반도체가 집적되어 있는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유도 전동기를 돌릴 수 있는 AC 전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전력전자 공학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도 인버터 컨버터가 바로 전력전자 공학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인버터 컨버터 이름이 나오면
이제 전기공학, 전자공학이 아니라 전력전자공학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전문가의 부분으로 조금 더 다가오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인버터를 제어해서 삼상 교류 전원을 생성합니다. 여러분 전기기기에서 이 전동기에 대한 거를 조금 배우실 텐데 전기기기에서 뿐만 아니고 기기에서는 기계 자체를 배운다면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인버터 중에는 삼상으로 발전시키는 교류 전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류 전원을 사용한다 그러면 유도 전동기,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도 어디서 접하실까요?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도 설치되어 있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동기를 속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전력용 반도체로 만들어진 인버터에서 만들어진 삼상 교류 전원이 있어야 모터를 돌릴 수 있는 회전 자계를 발생시키게 되고 모터가 드디어 돌게 되는 회전하게 되는 원리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그러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직접적으로 컨센트 꽂아서 사용하는 교류 전원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컨센트를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는 불만 켜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가 돌아가기도 하고 뭔가 구동력을 제공하는 전자제품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전원, 컨센트, 아답터 이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모터를 돌리는 것에도 이 전력전자 기술이 활용된다. 그 안에도 인버터, 컨버터가 들어있고 직접적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기술로도 이 전력전자 기술이 활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에 전달하는, 충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는 이게 그 컨셉 화면이었지만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화면이죠. 휴게소나 이런 데 가시면요. 네.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제어하고 전달하는 기술과 학문이라고 조금 더 얘기가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고 이 역사적인 배경은 20세기 중반부터 발전됐고 반도체 기술 발전이 핵심 동력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교수님들이 서로 싸우셨어요. 네, 이거 우리 기술이다. 반도체를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으면 니네가 이게 인버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냐. 그러면 이제 전기공학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건 우리 기술이다. 너네가 개통에 물리는 전기에 대해서 뭘 아냐. 그래서 그걸 갖고 서로 싸우시기다. 이건 진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우리가 메인이지, 막 이런 약간 신랑이 아니면 뭐 장난, 이런 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거 갖고 신랑이 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많이 보편화된 전기, 전자, 제어공학이 아주 보편화돼서 걸쳐져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응용 분야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죠? 예, 냉장고죠. 냉장고에서 보시면 냉장고의 핵심은 냉장고에서 냉기가 전체 음식에 골고루 퍼져서 아무리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해서 외기가 들어가도 따뜻한 외기가 들어가도 냉장고에서는 일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해서 음식을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게 냉장고의 기본 기능이죠. 뭐 김치 냉장고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냉장고의 기능이 있지만 제어해야 되는 거는 온도지만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매라는 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냉매라는 걸 돌려주고 그 냉매에 또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이 빨리 돌도록 해야 되니 그때 모터도 돌려야겠고요. 냉매가 도는 그 냉매 속에 있는 그 프레온가스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냉기를 바람이 부는 곳 앞에 냉기가 이렇게 돌도록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가스도 돌려줘야 되겠고요. 그럼 모터도 돌려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모터를 돌려주기까지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니까 모터를 돌려주는 인버터 또 전력을 그 모터를 돌려주는 인버터까지 공급하는 컨버터 이런 게 굉장히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그 냉장고 가격 몇백도 있지만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을 보신다 그러면 1000만원대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컨버터 인버터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냉장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이 몽땅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락하게 보실 수 있는 TV입니다. 근데 TV도 사실은 뒤에 보시면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죠.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디스플레이 기술과 이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과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TV도 역시 고가입니다. 그럼 거기에 굉장히 순도가 높은 DC 전력을 직류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게 전력전자의 컨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를 DC로 만드는 기술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만들어진 DC를 또 DC로 좀 더 높은 순도의 DC 내지는 LED를 구동하기 위해서 레벨을 조금 더 적정하게 바꾼 DC로 다시 변환하는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때의 컨버터 기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컨버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조명도 나왔죠? 이 컨버터나 인버터에서 또 해야 되는 기술들은요. 밖에서 있을 수도 있는 예기치 않은 전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필터링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필터링한다는 거 걸러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의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과 순도를 자랑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은 조금 더 높은 순도의 교류, DC 뭐 이렇게 원합니다. 주로는 가전제품에서 모터를 돌리기 전까지, 가전제품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높은 순도의 아주 퓨어한 그런 DC를 원합니다. 그럼 퓨어하지 않은 DC는 뭐냐?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가면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전공하셔야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굉장히 부수물 같은 고조파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기술까지도 이 안에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가정용 전기기기, 냉장고, TV 조명에서도 여러분들이 컨버터, 인버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는 분 어디 같으세요? 가정집은 아니죠, 그죠? 예, 여기는 공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이시죠? 여기 로봇 팔처럼 생긴 기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로 보이는 시퀀스로 계속 움직여서 생산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생긴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는 또 로봇입니다. 주로 산업용 공장 자동화, 로봇 제어에도 사용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그 집적이 많이 되어 있는, 많이들 모여 있는 산단이나 이런 데서 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발전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산업용 발전소를 소규모로 운영해서 사용하는 경우 마을 단위의 발전소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된 발전소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교류 전원을 이 자동화 로봇이나 로봇 제어를 위한 에너지로 바꿔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모션이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에너지 소스가 공급돼서 불이 켜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터, 로봇 팔에 들어가 있는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들이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급해야 되는 전원도 굉장히 고순도로 그리고 공급된 전원을 가지고 이 모터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 모터를 돌려주기 위한 전원 소스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에도 전력전자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너지가 지금 나는 굉장히 첨단의 로봇을 돌리고 있지만 이 로봇을 돌리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냐? 화력 발전을 쓰고 있냐? 그래서 전기의 에너지도 사실은 에너지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수소가 도대체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메탄이 들어가 있는 그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리폼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물에서 추출해서 수소를 포집한 다음에 수소를 추출해낸 다음에 사용한 연료전지 기술이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수소인데도 여러 가지로 그레이 수소냐 뭐 무슨 수소냐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 소스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나는 인버터 컨버터 알아가 아니라 이 인버터 컨버터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소스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것까지도 구분하는 기술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장 자동화 로봇제어를 보실 때, 여기 전기에너지 쓰지. 전기에너지를 교류로, DC로 바꿔가지고 사용하지. 라고 하지만 그 바꾼 거의 이면에 그러면 그 교류 전원으로 에너지를 변환했는데 모체가 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석탄 화력을 가지고 발생시킨 걸까? 아니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생시킨 걸까? 수소일까? 수소라면 수소는 어디서 추출했을까? 여기까지 막 꼬리꼬리를 물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전력전자 기술도 발이 닿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뭐라고 생각되세요? 아주 조그맣게 저기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사막인 걸로 보이고요. 그죠? 예, 그런데 화력 발전은 분명히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처럼 굴뚝도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게 있고 중간에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뭐 이런 건가 봐. 발전 시스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건 또 뭘로 보이세요? 네. 우리 예전에는 우리 강원도니까 저기 이렇게 태기산 이런 데 가보면 평창 이런 데 가보면 막 풍력 발전기가 막 돌아가기도 했지만 네, 이제는 해상풍력으로 가기 시작했죠. 최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상풍력 발전도 굉장히 풍력 발전 중에서 그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도 굉장히 많이 설치할 수 있고요. 산에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바람의 자원이 높은 산에 있는 것만큼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상에 있던 풍력 발전이 이제 해양으로 많이 간 거를 여러분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발전 시스템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얘네들이 만든 이 발전 시스템이 만든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주변에 지금 가정도 안 보이시고 지금 이 사진 주변에 공장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발전된 전력을 송전선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요즘은 교류 송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직류 송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송전 방식에 따라서 DC를 만들어줘야 될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교류를 만들어줘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도 교류를 만들 거냐 DC를 만들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컨버터를 쓸 거냐 인버터를 쓸 거냐 이런 얘기로 이제 좁혀지게 되고 그러면 이건 전력전자잖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한전 그 다음에 뭐 동부발전, 뭐 또 남부발전 뭐 이런 데서만 하는 거다 이 생각하면서 전력전자는 생각하지도 못하셨는데 당연히 전력전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HVDC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전압으로 DC로 만들어서 송전하는 기술 아니면 기존의 AC 공급을 하게 되느냐 교류 송전 방식을 사용하느냐 뭐 이때도 그 원래 송전 계통을 사용하지만 송전 계통에 전력 에너지를 탑재하기까지 그때의 전력을 변환하는 기술로서 굉장히 규모가 큰 인버터, 규모가 큰 컨버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력전자가 엄청나게 규모가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용 내지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전원 소스용, 뭐 노트북 전원 소스용 조그만 컨버터 인버터가 아니라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구동하는 그런 컨버터가 아니라 개통에서도 사용하는 컨버터 인버터가 있구나. 그럼 굉장히 규모가 다양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나왔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충전 기술. 최근에 이 전기 자동차 충전기 하면 막 불미스럽게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화재의 위험은 사실은 잘못하면 충전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충전기가 아니고 배터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소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의 이슈에서는 뭐 이게 지금 영업 비밀로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화재가 되기 때문에 화재가 나고 나면 그 잘잘못 부분을 누구한테 떠넘기기가 뭐하죠. 물론 화재의 근원이 어디였냐 CCTV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일단 다 타버리기 때문에 전소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에너지 그런 이렇게 어떤 귀책 부분 그런 걸 따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긴 합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화재 때문에 이 에너지 전기 자동차의 충전 기술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접하게 된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는 DC로 전원을 받고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알카라인 전기 그 배터리 있죠? 걔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그렇게 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도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갖고 있는 곳에 DC 전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충전기라고 하면 DC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우리 집에서 마치 노트북에 전원 케이블 연결하듯이 그렇게 자동차에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그 케이블을 갖다 낀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전기공학을 하시거나 전자공학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은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죠. 물론 이 전기차 충전하는 케이블이 전원이 케이블이 다 연결된 뒤에 공급되기도 하고 효율이 높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무선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충전 기술 분야의 무선 충전 기술 분야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은 여러분 핸드폰에서 사용하시는 그 기술이거든요. 근데 DC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가헤르츠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하시듯이 전력 에너지도 굉장히 높은 주파수,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는 60kHz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무선 충전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은 DC를 만드는 컨버터 기술이야 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무선 충전이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교류 기술이야 이렇게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유선도 있지만 이제 무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전력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은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면 배터리에 알맞는 전압 레벨로 맞춰주면서 배터리가 충전되겠죠. 그렇지만 무선 충전으로 바뀌게 되면 무선으로 전원을 받은 다음에 공급받은 AC를 DC로 바꿔주는 AC to DC 컨버터가 또 그 안에 탑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되면 바깥에서 굉장히 공급이 아주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이제 선이 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간결해질 수도 있지만 차량 내부에는 그냥 컨버터가 있는 거와 더불어 앞에 그 무선 충전된 교류 전원을 DC로 바꿔주는 그런 컨버터가 하나 더 탑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더 고집적화되는 전력전자 기술이 구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지금 아이스톡이라는 그림 제공하는 화면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시면 그냥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이 아니라 여기 H2라고 공급되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뭐겠어요? 수소를 공급하는 케이블입니다.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에서 공급된 그 수소가 그 수소 본배에 들어간 수소가 이제 발전을 하겠죠. 수소로 발전된 발전 전력도 사실은 DC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DC로 나온 애를 모터를 돌려줘야 되니 모터는 회전자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3상 회전자계 AC 3상의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이 안에 필요합니다. 물론 전기자동차에서도 그게 필요하지만 이 수소 충전인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자체가 DC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DC를 배터리로 충전해주는,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소에서 만들어진 DC를 다시 3상 회전자계를 공급하는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기술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모터를 돌려줘야 되니까 인버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모터를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케이블을 맨날 달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배터리 충전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필요한 전력들까지도 같이 공급해줘야 되니까 인버터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컨버터 인버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자동차의 경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응용되고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걸로 보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5G 뭐 이런 게 있고요. 그죠? 5G는 우리 이제 통신 시스템 관련된 거. 그죠? 얘는 지금 뭐 같으세요?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생각 안 나세요? 진짜? 자, 데이터 센터나 5G 인프라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반도체들이 다 집적되어 있는 CPU의 집적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고순도의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센터가 되면서 AI가 생기면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직업이 먼저 없어질 것이냐. 그쵸? 네, 근데 AI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데이터 센터는 너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왜냐면 AI는 사람이 말하는 질문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누적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또 처리해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AI 기술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 센터의 굉장히 그 고밀도와 거대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거를 통신의 기술로 5G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공받는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 때문에 발전소를 졌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5G 인프라 때문에 발전소를 지을 지경이라고 생각돼서 아마도 전기공학은 이 AI 데이터 센터, 5G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전력전자공학은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 전력전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력전자 기술을 구현하는 컨버터, 인버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보시면 구성 요소로 일단 반도체 소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IGBT, MOSFET, 다이오드 이런 애들은요 다 반도체 소자의 일부들입니다. 반도체 소자가 개발된 그 배경부터 생각하면 맨 처음에는 이런 명칭들을 이해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는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였지만 이 반도체의 단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빨리 에너지를 반도체는 도체였다가 부도체였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체였다가 부도체였다가 요 바뀌는 거를 아주 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개발되면서 어떤 게 또 한계가 됐냐면 도체였다가 부도체였다가 바꾸는 걸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반도체는 전력을 그렇게 많이 공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없어요. 근데 전류를 많이 흘려야 돼서 사용하다 보면 온오프를 해야 되는데 온오프 한다는 게 도체 부도체 이거를 바꿔서 구현하는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빨리 할 수 없어요. 전력이 높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키고 끄는 속도 반도체 부도체로 도체 부도체로 바뀌는 그 키고 끄는 속도가 높으면 전류를 많이 못 흘려.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오프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떤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전자 기술이 점점 개발됐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도체 소자지만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전력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전력 반도체라는 거는 전류도 많이 흘려주고 스위치 온오프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전력 반도체를 더 속도와 전력 용량을 키워서 같이 발전시킨 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를 금방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으로 조금 더 대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DC로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류 전류를 빨리 만들어줘서 모터를 막 1000rpm까지 돌려줄 수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 전력 반도체 소자가 고전력화, 대전력화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 스위칭 속도가 빨라지는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컨버터, 인버터에는 이렇게 스위치 온오프를 해주는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DC를 만들거나 A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기술로 DC와 AC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 전자기 소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R, L, C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RLC 소자를 보시는 거라고 있는 그게 또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버터, 컨버터를 만들지만 굉장히 고순도의 뭐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아주 불순물의 그런 전원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게 RLC 소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RLC 소자 중에 또
그걸 가지고 만든 것 중에 L 소자를 가지고 주로 만든 것 중에 트랜스포머라고 있죠. 여러분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랜스포머의 명칭은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첫 번째 그림 뭘로 보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바로 요거 캐패시터 이거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얘는요. 이걸 뭘로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금 이런 애들이 캐패시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인덕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뭘로 보이십니까? 여기 변압기죠. 그죠? 여기 성당을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이쁜 집을 보시면 안 되고, 예, 주상 변압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꾸 넘어가네요. 자, 이것도 변압기 되겠습니다. 그죠? 예, 얘는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LED 소자입니다. LED 소자는 반도체입니다. 사실은 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게 LED 소자의 그 제대로 된 명칭인데요. 이것도 다이오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전자 기술은 반도체, 온오프를 할 수 있는, 도체였다가 부도체였다가 계속 굉장히 반복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이 있는데 그 반도체 기술 중에 두 가지, 전력을 높이는 거와 전력을 높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위칭 속도, 온오프, 그렇죠? 온오프를 빨리 제어할 수 있는 거, 그죠? 온오프 속도를 높이는 기술. 이렇게 보이시는 거를 구현한 반도체 소자와 그다음에 필터나 어떤 에너지의 전류의 그 매끄럽게 만드는 그것도 역시 필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전기 전자적 하드웨어 기술 RLC를 어떤 회로를 어떻게 꾸미는가가 이 전력전자 기술의 핵심 기술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